안녕하세요. 깊은 잠을 위한 속삭이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작가를 꿈꾸고 있어요. 꿈을 꾸기 시작한 건 아주 오래되었는데요. 초등학교 때부터 내 이름으로 된 책을 꼭 한 권은 내고 싶다고 늘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끄적거리는 게 일이에요. 오늘부터는 제가 쓴 소설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평가를 받고 싶거든요. 혹시라도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읽어드릴 글은 브런치 스토리에도 연재 중인 작품이에요. 제목은 내 맘대로 되는 게 없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꿈을 꾸잖아. 꿈을 꾸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건 그냥 푹 잘 잤다는 거지. 근데 나는 밤마다 꿈을 꿔. 때로는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가지 않기도 하는데 어젯밤은 똥을 엄청나게 쌌어. 근데 변기에서 똥을 싸고 물을 내리는데 화장실 바닥 하수구로 똥이 떠내려가는 거야. 막히면 어쩌나 조마조마하면서 지켜보고 있었거든. 꾸역꾸역 천천히 내려가던 똥이 갑자기 막힘없이 쑥 내려가는 거야. 다행이다 하는데 어쩌다 내 입에 똥이 묻은 거야. 입 안에 똥이 있었던가? 나는 똥 씻으려고 막 뭔가를 찾고 있었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야. 삼키지도 못하고 뱉지도 못하고. 민수는 이른 아침부터 민정의 전화를 받았다. 이제 막 아침 라면을 먹으려는 찰나였다. 그런데 똥을 먹었다니.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라면 한 젓가락을 막 입에 넣으려던 찰나였다. 평소 라면을 좋아하지 않는데 이상하게 아침부터 라면이 먹고 싶었다. 건강에도 좋지 않은 라면을 집에 둘 이유가 없어서 씨를 말려놓은 상태였다. 어제 퇴근길에 겨우 하나 사들고 들어왔는데 창문을 빼꼼 열어봤다. 겨울바람이 차다. 바람이 꽤 부는지 나무들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다. 라면을 먹고 싶다는 생각과 이 날씨에 걸어서 5분이 걸리는 편의점에 가야 한다는 생각이 싸웠다. 결국 불어터진 라면이 이겼다. 야, 듣고 있어? 그래서 내가 눈 뜨자마자 똥꿈 해몽을 검색했거든. 그랬더니 똥을 시원하게 싼 건 길몽이고 똥을 먹었는데 기분이 좋아도 길몽이래. 안 좋으면 뭔가 일이 생길 거라는데 난 도대체 뭐냐? 라면을 들었다가 놨다가 반복하던 민수는 결국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왠지 눈앞에 민정의 똥이 어른거렸다. 민정의 집에 전등을 갈아 끼워주러 갔었다. 화장실이 급해서 대문을 열자마자 직진을 했다. 변기 뚜껑을 열었는데 이런, 민정이 똥을 싸고 물을 내리지 않아서 구역질을 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멀쩡하게 생겨서는 왜 이러는지 알 수가 없다. 아무렇지 않게 아침부터 똥 이야기를 하다니.
그래서 말이야, 우리 오늘 2시에 만나? 그런데 바람도 많이 불고 좀 추운 것 같아. 만나서 우리 어디 갈 데는 있어? 이렇게 추울 때는 전기장판 켜고 이불 속에 처박혀 있어야 하는데. 만나지 않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7년이다. 속된 말로 볼 것, 못 볼 것 모두 본 사이다. 우리가 연인인가? 민수는 요즘 들어 그런 생각을 자주 한다. 때로는 불알 친구 같다는 생각도 한다. 아주 친한 친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일들을 민정에게는 부담 없이 꺼낼 수 있다. 민정의 가장 큰 장점이다. 대단한 일을 대단하지 않게 넘겨버리는 것. 꿈이란 게 뭔가 기대나 두려움 같은 걸 반영하는데 내가 그 일 때문에 그런 걸까? 민정은 지금 임대인과 분쟁 중이다. 겨우 장판 3cm를 찢어 먹었는데 임대인은 장판을 모두 원상복구 시켜 놓으라고 했다. 분쟁에 휘말리기 싫어하는 민수지만 이번에는 참을 수 없었다. 이건 앞범퍼에 기스난 걸 가지고 범퍼를 모두 갈아달라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었다.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좀 하자고 했다. 임대인은 거절했다. 민수야, 나 아무래도 그 돈 못 돌려받을 거야. 똥을 먹어서 찝찝했다면 안 좋은 꿈이래. 하필이면 오늘 이런 꿈을 꿀 게 뭐야. 내일은 임대인과 법정에서 결국 만나는 날이다. 임대인은 결국 민정의 보증금 3천만 원 중에서 200만 원을 빼고 송금했다. 이유는 수리비라는 것이다. 3cm와 200만 원. 제기를. 어느새 변호사까지 동반해서 민정과 민수가 임대인, 아니 집주인 그 개자식에게 문자를 보낸 건수가 대략 200건이 넘으니 이제 죄라는 말까지 한다. 200만 원 날리면 그것들이 그냥 넘어갈까? 정말 나를 문자 폭탄인가 뭔가로 고소하진 않겠지? 근데 법이 뭐가 이렇게 지랄 맞아. 내가 잘못한 게 뭔지 내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냥 돌려받지 못한 돈 달라는 건데. 근데 내가 왜 스토커야? 문자 많이 하면 스토커가 되는 거야? 불현듯 민수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누구에게는 200만 원이 아무렇지 않겠지만 민정과 민수에게 200만 원은 큰 돈이다. 한 달 월급의 3분의 2다. 그러니까 똥은 왜 먹었어? 목구멍까지 말이 나올 뻔했지만 참았다. 민정은 요즘 한 달째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 문자를 많이 보낸 것만으로도 죄가 안 된다고 하던데. 그때 법률구조공단에서 변호사님이 그러셨잖아. 그래도 주변 사람들이 그러는데 나도 변호사를 써야 한다고. 변호사 없이 변호사랑 싸우려고 드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런데 변호사 비용이 너무 비싸. 내심 겁이 났다. 만약 민정이, 아니 우리가 진다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모두 내야 하는데 지금은 먹고 죽을 돈도 없지 않은가. 라면이 식어가기 시작했다. 살짝 기름진 국물이 뜨거운 김을 뿜어내고 있었는데 이제는 라면이 국물을 먹기 시작하면서 팅팅 붓고 있었다.
30분째 혼자서 한참을 떠들던 민정이 갑자기 말이 없었다. 민수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민수는 폰을 내려놓고 스피커를 켰다. 민정도 그러고 있을 것이다. 미안해. 나 때문에 너도 머리가 복잡하지? 글쎄, 머리가 복잡한 이유가 단순히 그 일 때문일까? 단순하게 살고 싶은 욕망이 강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삶이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다. 그렇지 않다면 굳이 단순해지려고 할 이유는 없다. 너 그 똥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봐. 똥에 대한 네 감정 말이야. 똥에 대한 감정? 무서웠어? 더러웠어? 당연히 더러웠지. 똥이 어떻게 무서워. 그럼 됐다. 더러웠다면 됐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찢어진 장판 3cm 가지고 수리비를 200만원 청구하는 그것들을 우리가 무서워할 이유는 없지 않아? 더러운 것들. 더러워도 입에 담고 있었던 거지? 그냥 입에 있었지. 그런데 입안에 가득 들어있던 게 아니라 그냥 입술 주변에 묻어 있었던 거야. 꿈의 상징은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사람에게 뱀은 무서운 존재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치유와 지혜를 상징할 수도 있지 않을까? 꿈은 해석하기 나름이다. 꿈이 미래를 알려준다는 건 그런 건 없다. 우리에게 미래가 없듯이. 그럼 됐어. 너는 더러운 똥을 뱉지 않고 입에 묻히고 있으면서 그걸 닦기 위해 방법을 찾고 있었던 거잖아. 지금의 이 상황을 그냥 나타낸 거야. 더러운 똥 같은 집주인 자식을 혼내줄 방법을 찾고 있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그런 네 마음을 똥이 대신해 준 거지. 똥을 먹지는 않았다. 더러운 똥을 뱉을 방법을 찾고 있었던 거지. 불어터진 라면을 싱크대에 부어버리고 민수는 뒷정리를 했다. 내가 라면 먹는 꼴을 못 보는구나, 구민정. 내가 어떻게 참 어떻게 그것들이 나한테 어떻게 이래 어떻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이렇게? 이렇게는 못 살아 못 살아. 너무 분하고 완통해. 출근 준비에 한창 바쁜 민수에게 할머니의 전화가 걸려왔다. 며칠 조용하다 했다. 그렇다고 출근 시간에 맞춰 이렇게 전화까지 하시는 건 좀 너무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저 바빠요 하고 말할 만큼 인정머리가 없지는 않다. 스피커폰을 켜두고 민수는 바쁘게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며 할머니를 다독였다. 그러니까 할머니 이제 노인정 그만 가시라고 했잖아요. 내가 왜? 그것들은 노인정에 죽치고 앉아서 나라에서 주는 돈 다 받아 처먹고 있는데 내가 왜? 그 노인정이 어떤 노인정인데? 그거 터줏대감이 누군데? 지들이 오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고. 내가 총무였고. 그런데 내가 왜? 90이 다 된 노인이 목청은 여전하다. 잠깐 멀찌감치 서 감탄 한번 하고 민수는 다시 전화기로 다가간다. 가면 괜히 속이 상하시니까. 할머니가 사시는 아파트는 20년이 됐다. 노인정은 19년이 됐다. 처음에는 노인들이 모여서 할 일 없이 시간만 보낸다며 노인정의 문 옆에도 안 가셨던 할머니는 어쩌다 노인정에서 자리를 하나 차지하셨다. 노인정 살림살이를 맡아 하시면서
스스로를 인텔리라고 부르셨다. 그러다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노인정을 잠시 떠났다가 돌아왔더니 할머니의 자리가 없어진 것이었다. 노인정에서 뒷방 늙은이가 되어버린 할머니는 참을 수가 없었다. 감나라 배나라 훈수를 한마디씩 주셨다. 처음 한두 번은 들어줄 법도 하지만 매번 계속되면 이런 시어머니가 없었겠지. 민수는 노인정의 다른 할머니들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다. 우리 할머니가 어떤 할머니인가. 세상 사람들 다 잘못을 할 수 있어도 자신은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어른이 아닌가. 누구는 밥하고 상 차리고 누구는 가만히 앉아서 얻어먹기만 하는 게 그럼 맞는 말입니까? 싸움은 여기에서 시작했다. 무릎은 아프고 걷기는 힘든데 그러다 보니 몸무게는 자꾸만 늘어가던 할머니는 집에서도 움직이는 것이 쉽지는 않다. 노인정에서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테다. 할머니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하지만 노인정 할머니들도 대부분 70, 80 노인네들이 아닌가. 가만히 앉아서 차려주는 밥을 받아먹는 할머니가 곱게 보이지는 않았겠지. 할머니의 한탄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려는데 전화기 너머 할머니의 목소리가 다급하다. 아이쿠! 하는 소리와 함께 쿵 하는 소리가 연달아 들린다. 멀찌감치해서 출근 준비를 하던 민수가 전화기로 달려간다. 할머니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이고 내 죽는다 내 죽어! 출근이고 뭐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민수는 냅다 뛰기 시작했다. 일단 119를 불러야겠다. 그리고 직장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지하철을 타고 조바심을 내며 종종 거린다. 이전에도 이런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가보면 사실 별다른 큰일이 있지도 않지만 그래도 사람 일이라는 게 모르지 않는가. 119 신고하신 분이죠? 네, 할머니가 쓰러지신 것 같아서요. 저희가 여기 왔는데요. 쓰러지신 게 아니라 찌개가 담긴 냄비를 꺼내다가 떨어뜨리셨어요. 예? 그럼 화상이라도 입으신 건가요? 아니요. 냉장고에서 꺼내시다가 그래서 바닥에 온통 엎어진 찌개 투성이에요. 다리에 힘이 풀리고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이 아래로 툭 떨어져도 민수는 꼼짝 않고 서 있다. 도대체 왜 이러시는가? 아들 며느리 먼저 보내고 왜 손주 하나 붙들고 이러시는가? 그렇다고 혼자 남으신 어른을 모른 채 할 수도 없지 않은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매번 왜 이러시는가? 불현듯 민수는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평소라면 그대로 돌아섰을 테지만 이번만은 지기 싫다. 아무리 할머니라지만 이번만은 질 수가 없다. 다시는 이런 일 못하시게 만들 요랑으로 민수는 씩씩대며 할머니 집 계단을 올라갔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서니 동네 할머니들은 죄다 그 집에 모여있는 것처럼 웅성댄다. 이건 또 무슨 일이지? 갑자기 또 숨이 멈칫하는데 하이톤의 할머니 목소리가 들린다. 아이고 우리 손자가 할머니 걱정돼서 왔구나. 이거 보라니까. 우리 손자가 이렇게 효자라니까. 어서 들어와. 할머니는 괜찮다. 안녕하세요. 제가 급하게 오느라 아무것도 안 사가지고 와서 잠깐 마트에라도 다녀올까요, 할머니? 저 동네 할머니들의 정체는 뭐지? 노인정에서 한바탕 싸우고 왔다는데 저 할머니들은 뭐냔 말이다. 그러니까 할머니 말씀도 틀린 건 아닌 것 같아. 세상에 아무도 내 편이 없더라도 한 사람만 내 편이 있다면 성공했다고 하더니 민수는 틀림없이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할머니와의 어이없는 아침 난장판을 보내고 투덜대며 민정에게 하소연을 한 것이 잘못인가? 민정은 입장 바꿔 생각해보자며 선생님 같은 말을 늘어놓는다. 요즘은 선생님들도 이러지 않는다. 각자 도생이다. 그냥 할머니는 김치똥을 떨어뜨린 거고 그 모든 상황에 화가 나신 거고 그런데 너가 119에 전화하고 뛰어가고 난리였던 거잖아. 듣고 보니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민정아, 할머니한테 나는 12번도 넘게 전화를 걸었어. 그런데 내 전화를 받지도 않았다고. 그러니 내가 당연히 그 난리를 부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야? 너도 가끔 그러잖아. 이건 뭐 상황을 어떻게 수습하려니 앞이 캄캄할 때는 누가 전화를 걸든 말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더구나 생각을 해봐. 할머니는 김치통을 엎질렀다고. 그게 말이 그렇지 어디 쉬운 일이니? 식탁이며 바닥이며 냉장고며 어디 김치 국물 안 튄 데가 있으려고.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리고 야야, 너 때문에 오히려 119 대원들이 힘들었어. 그 김치를 치워주고 가셨다는 거 아니야? 얼마나 황당했을까. 아이처럼 앉아서 엉엉 우는 할머니를 보고 대원들은 그냥 돌아갈 수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바닥에 떨어진 김치를 주워서 주방에 나와 있는 그릇에 대충 주워 담고 바닥을 걸레질하고 할머니 옷도 갈아입혀 드렸단다. 듣고 보니 그건 무척 미안한 일이었다. 그래서 민수도 회사로 돌아가는 길에 일부러 소방서까지 들러서 빵과 커피를 사다 드리고 오지 않았느냐 말이다. 물론 생색을 내자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민수 말은 할머니의 어이없는 전화 거절로 일이 커졌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 뿐이었다. 그렇다면 밝은 미소를 띠며 소파에 앉아 다른 할머니들의 위로를 듣고 있던 모습은 어떻게 설명해야 한다는 말인가? 민수는 냅다 민정이 마치 자신의 할머니라도 되는 것처럼 따져묻기 시작했다. 그 할머니들이 모두 노인정 할머니들이야? 어? 그건 물어보지 않았다. 그 할머니들이 노인정 할머니들인가? 넌 애가 왜 그러니? 니네 할머니를 알아도 너가 더 잘 알 텐데. 할머니 친구 무척 많으시잖아. 달리마당 말이든가? 내가 전에 봤을 때만 해도 아파트 대문 나서기 무섭게 여기저기 손 흔들면서 인사하고 다니시더만. 나는 무슨 대통령 선거라도 나가신 줄 알았잖아. 듣고 보니 그렇다. 할머니는 애들로 치자면 동네 골목대장이다. 항상 우아한 미소를 띠며 사람들과 인사를 하고 온 동네 소문은 다 듣고 다니시는 분이다.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많다는 것을 왜 모를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대단하다고 생각한다는 말을 자랑처럼 말씀하실 때마다 민수는 온몸이 오그라드는 것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그래서 회사 지각했다고 너네 과장한테 닦이지는 않았어? 나는 할머니보다 너네 과장이 더 골치 아플 것 같은데. 골치 아픈 과장은 오늘 결근이었다.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날이 있는가 하면 앞으로 넘어져도 무릎 하나도 까지지 않는 날이 있기 마련이라니 오늘이 그런 날이었다. 민수야, 너가 화가 난 이유가 뭐야? 할머니가 안 다쳐서? 할머니가 전화를 안 받아서? 할머니 옆에 다른 할머니 친구들이 둘러앉아서? 할머니에게 연락이 되는 피부치는 민수뿐이다. 그런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모두 민수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이다. 할머니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당장 뛰어갈 수 있는 사람도 민수 하나밖에 없으니 늘 긴장이 된다는 말을 민정아, 내가 도대체 몇 번이나 말을 해야 너는 알아듣는 거니? 그런데 민수야, 할머니는 안 다치셨고
할머니는 노인정 말고도 친구들이 많으시고 노인정 할머니들과 싸움을 해서 그냥 너한테 넋두려 하신 건 아직 기운이 남아 있으시다는 거고, 냉장고 문을 열다 김치통을 떨어뜨려서 박살은 났지만 혼자서 밥 해 드시는 건 문제 없다는 뜻이고, 도대체 왜 화가 난 거야? 오늘 지각해서? 아침부터 너무 놀라서? 물론 놀라기는 했겠지. 갑자기 연락이 안 되시니까. 그런데 너무 예민한 것 같아. 내가 예민하다고? 민수는 갑자기 할 말을 잃어버렸다. 오늘 같은 일을 민정이 네가 당했어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대뜸 소리부터 지르고 씩씩댔다. 근데 할머니가 그러라고 한 건 아니잖아. 그러라고 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섭섭하다고 전화를 하고 울고 화를 내고 징징댈 것이 뻔하지 않은가. 정말 그러셨어? 네가 연락 안 하면 울고 화내고 너한테 짜증내고 그러셨어?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다. 할머니의 전화를 민수가 받지 않더라도 할머니는 재차 전화를 하는 일은 없었다. 할머니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한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민수가 가겠다면 큰 소리로 웃으시며 요양사와 다녀오면 된다고 하셨다. 겉봐. 누가 시킨 것도 아닌 일이고 너가 스스로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하는 일이잖아. 너는 스스로를 너무 못살게 굴어. 왜 모두 네가 해야 한다고 생각해? 그냥 이야기하는 거야. 꼭 도움을 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야. 너가 그럴 때마다 앞으로 너한테는 무슨 이야기든 하기 전에 좀 더 고민해야 하는 건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 그리고 걱정 마. 내일 재판은 나 혼자 다녀와도 돼. 오늘도 힘들었을 텐데 괜히 마음 쓰게 하고 싶지는 않아. 갑자기? 민정, 너 왜 그러는 거야? 너 혼자 거길 어떻게 가겠다는 거야? 재판이 누구 집의 이름이야? 아니, 누구 집의 이름은 아니지만 일단 혼자 다녀올게. 걱정 마. 걱정 말라는데도 너는 왜 난리니? 처음부터 혼자 다녀오겠다는 말을 안 한 건 아니었지만 정말 혼자 다녀오겠다는 말에 왜 이렇게 섭섭하고 화가 나는 거지? 재밌게 들으셨어요? 오늘은 단편 3화까지 읽어드렸습니다. 내일 또 읽어드릴게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주무세요.